예. 자, 297쪽에 그 전세권 등기를 볼게요. 이 지상권 보도는 전세권이 자주 이제 시험이 나옵니다. 우리 물권적 전세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집주인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이제 세입자를 전세권자라고 합니다. 이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등기의 효력이 있다 그 얘기죠. 이제 등기로 가는 겁니다. 그 객체에서요. 부동산 일부 방한칸 전세는 줄 수는 있죠. 근데 공유 지분 3분의 1 전세 사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또 농지, 논에다가 전세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농지 전세. 그리고 이미 전세권 준 거 또 다른 사람한테 이중 전세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는 되지만 공유 지분이나 농지 전세, 이중 전세를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전세권 등기로 갈 때 이 세입자인 전세권자가 이득 보는 사람이니까 등기 권리자고요.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이 이제 의무자에서 공동으로 갑니다. 자, 신청서에 필요적 기록사항으로서는 전세금과 범위인데, 범위는 일필지 집 전부 줄 수 있고 일부 줄 수 있죠. 일부일 때는 도면만 갖다 주고. 자, 우리 임의적 기록사항은 약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존속 기간 나온 거고요. 우리 전세권은 너만 전세 살으라 3년 동안 너만 집 깨끗이 쓴다. 그래서 전세권 이렇게 양도 금지 특약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임의적 기록사항을 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세권은 을구해주죠. 소유권 이외의 권을 을구니까. 그리고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해줍니다. 자, 그 내용이 아마 써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볼게요. 297조. 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는 용의물권이다. 그래서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써있네. 객체. 객체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전부나 특정 일부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공유 지분이나 이중 전세나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신청이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고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갑니다. 자,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전세금이나 전전세금 그리고 범위인데, 그 부동산의 일부가 전세권일 때는 그 목적인 신청서에 그 범위를 기재하고, 자, 임의적 기록사항으로서는 존속기간 원칙적으로 건물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위약금이나 배상금, 전세권은 다른 권리와 달리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정보로서 전세권의 범위가 이렇게 일부일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세권이고요. 자, 이제 담보 물권으로서 우리 저당권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이 저당권입니다. 자, 우리 저당권은 누가 갖는 권리냐면 쉽게 얘기하면 은행, 금융기관이 갖는 거죠. 금융기관들을 저당권자라 그랬죠. 그래서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우리들이 채무자도 돈을 빌렸으니까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그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채권자가 그 담보 가치만 집에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경매에서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이 담보 물권을 우리가 저당권, 그래서 은행이 갖는 권리가 저당권입니다. 그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은행이 돈만 대출했다고 저당권자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만이 저당권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등기 절차를 배우는 겁니다. 저당에 여러분 목적물을 잡을 수 있는 권리는 세 가지예요. 우선 소유권 잡을 수 있고요.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저당 잡아갈 수 있고요. 우리 아까 공유 지분은 잡아갈 수 있지만 부동산 일부 이렇게 방한가나 안방만은 저당 잡아갈 수 없죠. 자, 신청이 저당권 등기되면 이득 보는 권리자가 저당권자고 집주인들이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갑니다. 자,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채권액이고요. 돈 갚을 사람이 누군지 채무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세금 대출받을 때는 그 권리의 표시 이런 것들이 필요적이고, 임의적 기록사항은 약지 보이기니까 변제 기간이나 이자나 이자 지급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유권을 목적으로, 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는요,
그 을구의 저당권이 처음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등기 형식을 해줍니다.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전세권이 저당이 설정될 수 있죠. 이 전세권 목적 저당권 설정, 이게 을에서 병으로 오는 거니까 이것들은 1-1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줍니다. 네. 자, 거기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까지 우선 잠깐 볼까요? 자, 298조. 의의는 여러분이 그냥 보시고 그 객체부터 보죠. 298조 객체. 의의는 뭐 은행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객체는 부동산 소유권이고 지상권, 전세권, 공유 지분은 저당권 설정 등기가 허용이 된다 그렇게 썼죠. 그렇지만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특정 일부는 저당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신청인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도 공동이고, 자,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채권액과 채무자와 권리 표시인데 그 채무자 표시 볼까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다른 경우는 물론 동일하더라도 신청서나 등기부에는 반드시 채무자의 성명 주소를 적습니다. 권리의 표시, 아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저당 목적일 때는 그 권리의 표시가 필요적이고, 자, 임의적은 변제기나 이자나 이자 지급 시기 이런 게 나와 있고, 자, 오른쪽에 등기 실행을 좀 줘야 됩니다. 아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을구의 주등기죠. 근데 그 2번을 줘야 되죠. 2번. 아까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 저당권 설정할 때는 그 전세권이나 저당권, 지상권이 부채되니까 이렇게 부기 등기로, 을구의 부기 등기를 합니다. 그렇다가 큰 3번은 자, 돈을 다 갚으면 저당권 이제 무슨 등기 하죠? 그죠? 저당권 거기 말소 등기라고 되어 있죠. 저당권 말소 등기는 뭐 볼 거 크게 많은데 나중에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권리자무자가 바뀌어서 공동으로 가죠. 예. 자, 우리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저당권자 은행이 권리자고 저당권 설정자인 집주인이 의무자가 됐었잖아요. 근데 돈을 갚아서 저당권이 이제 말소되면 이제는 은행이 의무자가 되겠죠. 사라지니까 은행 권리. 그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3번. 자,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금이 변제돼서 누가 말소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피담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 말소할 때 그 등기 신청인에서 저당권 설정자인 집주인이 이제 말소 등기 권리자 되고 저당권자인 은행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서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자, 이렇게 이제 각종 권리별 등기 절차 봤고요. 자, 이제 300페이지에 나오는 것들은 좀 각종 권리가 이제 발생하는 용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과 봤는데,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발생됐던 것들이 일부가 이렇게 바뀌어서 하는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말소의 뭐 가등기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용별 등기 절차를 했는데 이제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각종 권리 이제 설정 등기 위주로 배웠다가 이제 변경 등기, 말소, 여기 중요한 거 이제 말소의 법, 가등기 이런 것들이 그 등기 절차를 배울 겁니다. 그 등기 절차는 여러분 8가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변경 등기가 종류가 우리 3가지가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변경 등기는 이제 종류가 3가지인데 우리 개념은 변경 등기는 자, 등기와 실제 관계 사이가 일부입니다. 일부가 원시적이 아니라 후발적. 후발적은 등기부 기재된 다음에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등기부에 일치시킬 때 하는 등기가 변경 등기인데, 자,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자, 이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인데 이건 표제부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있었죠. 지목이나 면적 그런 것들이 바뀔 때 하는 것을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다 그러고요. 자, 우리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나오는데 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자, 등기부에 이름이 나온 사람들의 등기 명의인데 그 사람들이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뀐다. 그 얘기는 이름이 안 좋아서 개명했다든지 주소 바뀌었다든지 회사 상호, 옛날에 우리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하는 등기를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고, 자, 권리 변경 등기는 권리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증감, 저당권에서는 채권에게 변경이 있을 때 하는 등기를 우리가 권리 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그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를 먼저 볼게요. 아까 지목 바뀌고 면적 바뀌고 그런 거라고 했죠.
근데 이 부동산 표시란이 바뀌면 뭐가 먼저 바뀌냐면 토지나 건축물 대장이 먼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소 오기 전에 요 대장 등록을 선행한 다음에 등기소 가는데요. 자, 우리 대장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등기는 등기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은 대장과 등기부에 표시사항 일치시켜서 소유자들한테 신청 의무를 부과해요. 그래서 대장이 바뀐다면 한 달 해달라, 안 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하게 돼 있는데,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으로 가겠죠. 여러분 지목 바뀌고 면적 바뀔 때 데려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동이 아니라 이것들은 단독으로 가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목이 뭐로 바뀌는지 모르니까 그 밖에 있는 지목인 대장을 갖다 줍니다. 다만 나중에 이 등기법에 이제 좀 더 이해관계라고 나오는데,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가 됨으로써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인데, 여러분 땅 지목 바뀌고 면적 바뀌었다고 손해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필요치 않고요. 그리고 요것들은 지금 단독으로 가는 등기들은 나중에 뭐 등기필 정보나 인감은 공동으로 갈 때만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독이니까 갖다 주지 않고요. 그리고 등기 실행입니다. 자, 우리 주등기 할 것이냐 부기등기 할 것이냐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들은요, 권리 순위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해줘요. 표제부는 1 다시 이렇게 부기등기 해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목이 뭐 이렇게 전에서 대지로 바뀌더니 면적이 바뀌고 그러면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하고, 변경전의 사항은 이렇게 말소 표시들을 해 놓습니다. 예, 자, 그 내용이 부동산 변경 등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책 한번 가볼게요. 자, 300페이지죠. 자, 이번에 부동산 변경 등기요. 부동산 변경 등기란 토지 건물의 분합은 분필 합필 그 얘기입니다. 지목 변경, 면적 증강, 건물 구조의 변경 같이 표지부에 있는 부동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변경됐을 때 이를 공시하는 등기입니다. 그 대장 등록이 선행된다고 되어 있죠. 그 부동산의 물리적 변경은 대장의 기재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대장 등록을 변경한 후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변경 등기합니다. 그 단독 신청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가서 단독을 하고, 그 신청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토지의 분합, 면적 증감, 지목이 바뀌어서 부동산 변경이 있으면 그 소유자가 그 사실이 나부터 한 달 내에 그 변경 등기하고, 우리 아까 게을리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 첨부 정보 대장을 갖다 준다고 그죠? 근데 단 의무자나 이해관계였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나 인감이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런 것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자, 등기 실행, 우리 표지부에 하는 것은 언제나 무슨 느끼죠? 주등기 형식으로 해줍니다. 자, 두 번째 변경 등기 중에서 그 권리 변경 등기를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권리 내용의 일부가 바뀌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전세권에서 전세금이 이렇게 증감이 있다든지,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채권액이나 뭐 전세권의 존속 기간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권리 변경 등기인데, 자, 우리 권리 변경 등기는 전세금 증감 이런 것은 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단독이 아니라 공동으로 가서 신청을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 하나 중요한 데 나와요. 이 권리 변경 등기할 때 등기상 손해보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라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요 이해관계인에 있느냐 없느냐, 또 있을 때 요 사람들의 승낙서를 등기소에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등기 형식이 부기 등기 해주기도 하고 주등기 형식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 볼게요. 자, 우리 전세금이 우선 2억에다가 이렇게 2억 이렇게 자 8천만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 순위번호 1번 1 이렇게 쓰는 것은 우선 이렇게 중간에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1-1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줍니다. 근데 자 중간에 이제 전세금이 2억에다가 2억 8천 오는데 3억짜리 은행이 중간에 있더라는 거죠. 저당권자. 그럼 요 사람들의 승낙서를 가지고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 등기 형식이 사라집니다. 자, 요 사람들의 승낙서를 갖다 주면 무슨 등기 해주면 1-1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을 해줘요. 그럼 부기 등기 할 때는 변경전의 사항은 2억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1번으로 2억 8천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변경전의 사항은 2억을 이렇게 지워버려요.
근데 대부분 승낙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금액이 올라갈 때, 그죠? 그때는 요 이해관계무도 후순위가 되는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해주거든요. 근데 주등기 형식일 때는 변경되는 사항은 2억은 지우면 안 되니까 여기 2억은 말소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잠깐. 아까 이 권리 변경 등기를 부기 등기할 때는 우선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 등기고 이해관계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승낙서를 갖다 주면 부기 등기합니다. 근데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 형식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부기 등기할 때는 변경되는 사항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말소하죠. 그때는 근데 주등기 할 때는 요 변경되는 사항은 말소하지 않는다. 이 부분들이 잘 조금 기억을 좀 잘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개념 볼게요. 자, 권리 변경 등기란 등기부 갑굴구에 기록된 권리 내용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변경이 생길 때 이를 고치기 위해서 하는 등기로서 예컨대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의 증감, 존속기간 변경, 저당권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증감, 이자율이 변경이 있을 때 행해진 등기입니다. 자, 신청. 권리 변경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와 공동으로 가서 신청을 합니다. 자, 등기 형식이 주의됩니다. 우선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 등기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밑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입니다. 자,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나 이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해 가면 부기 등기하고 이때는 변경 전의 사항은 말소 표시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 밑에 등기 볼 때는 1 다시 이렇게 써 있잖아요. 2억에서 2억 8천만. 그때 변경전의 사항 2억 이렇게 지워버렸죠. 그죠? 지웠습니다. 근데 그 뒷페이지 등기부 한번 볼까요? 302페이지. 네, 전세금이 2억에다가 중간에 저당권자가 있고요. 전세금 2억 8천만 있을 때 이 저당권자 2억 8천만 오를 때 승낙 안 해줬겠죠. 그럼 왼쪽에 순위번호에 3번 써 있죠. 그죠? 이렇게 주등기 할 때는 변경되는 사항은 2억은 말소시키지 않았잖아요. 그게 지금 앞페이지입니다. 앞페이지. 자, 301페이지에 그 니은이죠. 니은. 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 주는데 이때는 변경되는 사항은 말소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저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변경 등기의 종류가 세 가지거든요. 부동산 표시 변경, 권리 변경, 등기 명인 표시 변경입니다. 아까 자, 우리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것은 자, 우리 등기부에 이름이 나온 사람들을 등기 명인데 동일성을 나타내는 개명했다든지 주소 바뀌는 해서 상호가 바뀌는 거죠. 옛날에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요때 하는 것을 우리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인데, 자, 여러분 상호가 바뀔 때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고, 뭐 주소 바뀌었으면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가져가고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여러분 이름 바뀌고 상호 바뀔 때 후순위 넘어가 안 되니까 항상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해주냐면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줘요. 이렇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1 다시 이렇게 써주는지 2자 이렇게 써주는 건 없습니다. 1, 2, 3, 4. 그래서 항상 부기 등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변경 전의 사항은 한빛은행은 사라졌겠죠. 예, 말소를 합니다. 근데 하나 중요할 거 있어요. 이 권리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은 우리가 단독으로 가서 이렇게 신청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등기부에 나와 있는 주소 변경 등기를 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주는 게가 두 가지인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그 행정구역이 명칭이 바뀐 거죠. 우리 옛날에 대전시가 대전광역시로 바뀌었죠. 그럼 여러분이 바꿔놨어요? 국가가 바꿨어요? 국가가 바꾸는 거죠. 그럼 국가에서는 이렇게 직권으로 이렇게 행정구역을 대전에서 이렇게 대전광역시로 이렇게 바꿔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 그게 지금 그 의의부터 쭉 나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의의. 자, 302페이지입니다. 자, 등기 명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사항이 후발적으로 일부가 변경됐을 때, 즉 등기 명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회사 상호 등이 바뀌었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거기 한빛은행이 우리은행, 달빛은행, 예, 우리은행인데 달빛은행으로 상호 변경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신청 방법입니다. 단독 신청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첨부 정보. 예,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할 때는 신청서에 그 표시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갖다 주고. 자, 등기 형식이 주어야 돼요, 우선.
예,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전 등기는 항상이라고 되어 있죠. 항상 부기 등기 형식에 의하고 변경 전의 등기사항은 말소 표시합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 해주는 게 있네요. 그렇죠?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바뀌면 등기비에 기록된 행정구역 그 명칭은 변경된 거로 봐서 그것도 이 경우 등기하는 이 직권으로 예,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그 변경 등기인데 그 변경 등기 부분에 봤더니요. 거기 등기명인 표시 변경 주소가 바뀌었죠. 박미란 사람이 주소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거기 강남구 청담동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래서 주소 이전. 그럼 요 등기 형식이 보면 저 순위가 보면 2번이 써 있지 않고 1-1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행해졌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변경 등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변경 등기곡을. 자, 이제 말소 등기가 나오죠. 예, 말소 등기가 더 변경 등기보다 더 자주 나옵니다.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는 이런 거죠. 자, 우리 등기비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가 소멸하는 겁니다. 일부가 아니라. 그리고 그 소멸 원인은 원시적 후발적인지 불문하고요. 하나 좀 주의할 것이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으면 이 승낙서를 갖다 줘야 되는데 승낙서를 안 갖다 주면 각하시키는데 이 이해관계인은 예, 그 말소 등기가 됨으로써 금전적으로 이제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등기부상.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이해관계인이 될 것인자, 될 것이지 않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예, 볼 건데요. 자, 이해관계인의 판단 기준에서 자 이런 거 볼게요. 우선 자, 우리 지상권을 아까 전세권 대출 받을 수 있었죠? 전세권이 설정됐다가요. 전세권 목적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자, 전세권자가 자기 2억 받을 걸 가지고 기출해가지고 국민은행 가서 1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전세금 대출 받는다고요. 이거 나중에 을에서 병으로 온 거니까 이건 부기 등기줍니다. 1-1. 그렇다가 자, 우리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이렇게 3년이 끝나면 전세권이 소멸해서 이 전세권이 말소되잖아요. 그럼 이 전세권이 말소되면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했던 저당권자 있죠, 은행, 그죠? 이 사람들은 자기 담보가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요. 이 말소 등기할 때 손해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이 사람이 뭘 갖다 달라고 그러죠? 승낙서. 그래서 승낙서를 갖다 주면 요 위에 있는 1번 전세권을 말소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승낙서를 갖다 줬다는 것은 집주인이 2억을 들고 와서 1억 5천만 원을 은행에 갚았겠고 전세권자한테 5천만 원 갚았으니까 승낙했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주등기입니다. 이 설정 등기가 날아가면 부기 등기는 있을 필요가 없어서 이 이해관계인 등기는 나중에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시키냐면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시킵니다. 우리가 신청 통해서 말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관계인 등기는 승낙서 갖다 주면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여러분이 잘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인이 안 되는 사람을 보세요. 자, 같은 구인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겁니다.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있죠? 1번 전세권이 사라지면 2번 저당권이 순위가 올라가니까 손해 안 보고요. 거꾸로 2번 저당권이 먼저 사라지면 1번 전세권자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한번 작가 책 한번 볼게요. 자, 304페이지 봅니다. 자, 말소 등기란 기존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다. 그래서 말소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지만 이 말소 등기 이런 건 허용되지 않고요. 이때는 말소 회복 등기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 얘가 대출금 다 변제되면 저당권 말소한다고 되어 있죠. 자, 요건입니다.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하다. 자, 그래서 말소 대상이 되는 것은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등기상의 일부만 부적법할 때는 이거는 변경 경정 등기지 말소 등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부적법 원인은
원시적, 후발적 불문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4번 먼저 보세요. 그 첨부 서면. 자, 첨부 정보 있죠? 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우리가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그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로 2번에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가져가지 않으면 각하를 시켜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냐? 가로 3번. 이해관계인의 판단 기준. 자, 이해관계인이란 등기부 기록상 자기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고 그 기재의 성실적 판단 소원해라고 되어 있죠. 등기부상 소원해. 그럼 어떤 사람이냐? 아까 왼쪽에 이해관계인 되는 거 보세요.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말소 신청할 때 그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목조했던 저당권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 여기에 말소될 때 그 사람들은 소원해 보니까 이해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해관계인이 안 되는 사람. 1번 저당권 말소할 때 2번 저당권자 유리하겠고 두 번째 2번 저당권이 말소되더라도 1번 저당권자 아무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이해관계인데. 그리고 아까 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갖다 주면 요 이해관계인들께 어떻게 말소한다고 그랬죠? 직권말소. 거기 지금 여러분 그 위에 가로 3번에 제 위에 등기한이 직권에 의한 말소 등기 써 있죠? 305페이지. 거기에 동그라미 2번이 2번. 2번 볼게요. 자, 말소 등기할 때 그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으면 제3자들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승낙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그 나중에 제가 우리 암기할 때 요 말소 등기할 때 요 이해관계인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그래서 말이직 이렇게 암기하죠. 말이직.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는 직권 말소, 말이직 이렇게. 자, 이제 왼쪽에 말소 등기 신청 절차 보세요. 자, 말소 등기는 설정 등기와 권리자 의무자가 반대돼 가지고 공동으로 가서 말소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전세권자가 권리자고요.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거든요. 근데 3년이 끝나서 전세권이 소멸해서 이 전세권이 말소되면 이제는 전세권자 자기 권리가 사라지니까 이제 손해보여서 이때는 전세권 말소 등기 할 때는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서 말소 등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그 공동신청 원칙에서 나온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자, 우리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가서 하는 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등기를 한쪽에 안 가면 판결받아서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 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5번 먼저 보세요. 제 위에. 단독으로 가서 신청 등기의 말소는 단독인데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이니까 이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도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를 합니다. 보시고. 또 하나는 그 2번, 3번, 4번을 줘야 되는데요.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 사망하면 권리의 소멸과 말소, 4번 오른쪽에 사의무자의 소재 불명 이렇게 써 있죠. 자, 이런 겁니다. 혼동이라는 것은 채권 채무가 동일한 자에 기속돼서 하나의 권리가 사라지는 게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전세권자가 저 집에 전세를 들어갔다가 이 집을 사버릴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는 소유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의 권리가 사라지겠죠. 뭐가 사라지죠? 전세권이 사라지겠죠. 이거 완전 물권이요. 그죠? 그럼 자기 권리 말소할 때 다른 사람 전세 주려면 이걸 말소해야 되거든요. 데려갈 사람 없어요.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 등기를 한다. 자, 두 번째는 사망하면 소멸한다는 특약의 말소 등기 단독 신청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지상권은 존속기간은 영구무한할 수 있어서 자, 지상권자 네가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 존속기간하고 너 사망하면 권리 소멸하자라고 특약했는데 이 지상권자 죽었어요. 그럼 말소 등기 할 때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래 거기 3번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 등기는 단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무자가 소재 불명돼서 공동으로 갈 수 없죠. 아까
전세권 말소할 때는 이 전세권자가 의무자인데 아무리 이 집에 문을 가서 두드려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웃 주민이 시끄러가지고 이 사람 부도나가지고 배고프거나 베트남으로 도망가 버렸대요. 그럼 말소 듣기 공동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말소식 않고는 다른 전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소재가 불명돼서 베트남으로 도망가는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의 힘을 빌냐면 법원에 가서 힘을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그러는 거예요. 전세권자야, 네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돈 못 준대. 너 살아있으면 나타나 라고 신문지상이나 간부에 고시하는 것을 공시최고한다고 그래요. 한 4개월 정도 하는데 안 나타나면 법원으로부터 전세권을 제거시킨다는 판결이 나와요. 이걸 권리를 제거시킨다 해서 제권 판결인데,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 집주인은 이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이제 제 위에 동그라미 4번이죠. 한번 볼까요? 자,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공동으로 가서 말소 등기할 수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채고를 하고, 이때는 재권 판결을 받으면 권리자들은 그 사실을 증명해서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되는데, 자, 직권에 의해서 등기하니 우리가 신청도 안 하는데 직권으로 말소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여기 중요한 건데 29조 아까 2번은 봤었고요. 3번은 다음 주에 볼 거거든요. 자, 29조 1호와 2호에 위반된 등기의 말소 등기거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등기소에서 우리 등기를 거부하는 사유가 각하 사유거든요. 각하 사유가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 2호에 위반 등기가 실행됐을 때 직권 말소예요. 자, 1호는 관할에 위반 등기고요.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자, 갑이 이렇게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 신축된 소재지가 어디냐면 신사동인데 은평구 신사동이에요. 그럼 은평 등기소에 가서 보존 등기해야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신사동이 은평만 아니고 강남에도 있더라는 거죠. 그럼 강남 등기소에 가서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하면 강남 등기소에서는 관할의 위반이다 해서 29조 1호에서 각하시게 되는데 등기소에서 같은 신사동이니까 그냥 은평일 것을 강남 등기소에 보존 등기 행해졌다는 거죠. 그럼 이런 등기들은 누가 주인인지 묻지 않고 강남 등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게 행해진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무효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그리고 나중에 등기한이 발견하면 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요. 또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대부분 등기되지 않는 물건이에요. 여러분, 이 모델하우스는 분양되면 뜯어가 버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등기되지 않는 물건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강남에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신축해 놓고 이 모델하우스 보존 등기다라고 왔다는 거죠. 그럼 등기하는 그거는 등기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29조 1호에 의해서 29조 2호에 의해서 각하시게 되는데 자기도 분양받고 그래서 그냥 모델하우스를 등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등기들은 당연히 무효 등기고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1, 2호에 위반된 등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이제 1, 2호가 아니고 이제 3호 이하 이런 게 나와요. 하나만 그냥 보면 3호 이하는 대표 소수가 무권 대리인 신청이거든요. 권한이 없는 자 신청. 그것들은 실체관계에 부합은 유효하기 때문에 직권 말소할 수 없는데 이런 거예요. 이 집을 갑이 을한테 팔 때 우리가 대부분 법무사들한테 등기를 위임하죠. 그럼 갑과 을이 A라는 법무사한테 위임했어요. 그럼 A라는 법무사가 등기소 가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자기 친구인 B라는 법무사를 내세워서 B라는 법무사가 등기소 갔다는 거예요. 그럼 B라는 법무사는 우리들한테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권한이 없는 자다, 무권 대리인이다 라고 29조 3호에서 등기한이 각하시게 돼요. 근데 같은 법무사니까 잘 했을 거에서 행해졌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을이라 A라는 법무사에서도 소유자는 을, B라는 법무사 소유자는 의. 그럼 이것들은 등기부의 주인과 실제 주인이 일치하는 것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다고 그래요.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한 이런 등기들은 다 뭐하다 그러냐면 유효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은 1호와 2호의 위반 등기입니다. 네. 자, 그게 지금 305페이지 있죠. 보세요. 자, 1호, 2호 이렇게 되어 있죠. 관할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위반된 등기의 말소입니다. 기억.
자, 등기하는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29조 1, 2호에 해당된 것을 발견하면 권리자 의무자나 이해관계인 제3자에게 한 달 내 기간이 정해서 이의진술하지 않으면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는데 이의진술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면 등기하는 직권으로 말소를 시킵니다. 1, 2호에 위반된 게 3호 이하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보시고 3번은 다음 주에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거기 제일 밑에 말소 등기 실행 방법 있죠. 예, 말소 등기는 뭐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1번 전세권 말소 이렇게 다 주등기 형식으로 해줍니다. 예, 부기 등기 해주는 것은 없어요. 말소 등기는. 그래서 거기 제일 밑에 그 말소 등기 실행 방법이죠. 그래서 말소 등기는 주등기 방법으로 행해지고 그 등기를 말소할 때는 요 말소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 사항들을 말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말소 등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가 그 말소 회복 등기를 보겠습니다.